과일 상자가 최근 5kg 단위 등으로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포장이 농가 소득 향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SK캠벌이 안동에 2천억 원을 투입해 백신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어서 안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포항시의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성과를 거두면서 포항시에서 태어나는 아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무더운 여름 실내에서 즐기기 좋은 운동인 스쿼시의 매력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에는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30도로 훨씬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덥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25.8도, 안동 25.7도로 나흘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안동 33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 비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돼 있는 만큼 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나 가게에 가면 크기가 작아진 과일 상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소포장이 농가 소득 향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자두 주산지 김천에서 30년째 자두 농사를 짓고 있는 김동훈 씨 부부가 탐스럽게 익은 자두를 따느라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마다 수확철이면 항상 설레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자두값을 30% 정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소규모 포장. 10년 가까이 사용해오던 10kg짜리 포장 박스를 절반 크기인 5kg짜리로 바꿨습니다. 일소는 많이 가지만은 그 농가 예년 대비해가지고 소득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소포장을 하다 보니까 박스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협 공판장에 나오는 김천 자두의 포장 박스도 95% 가까이가 5kg짜리로 작아졌고 경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660원으로 지난해보다 38.4%나 올랐습니다. 가족 수가 줄고 신선하게 자주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좀 비싸더라도 소규모 포장을 선호해 경쟁력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10kg 포장 박스로 출하가 됐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다 소비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5kg 포장이 되어졌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신선한 과일을 용이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 크기가 작다 보니 불량품이나 크기가 작은 것을 섞어내는 속박이도 없어져 품질도 더욱 향상됐습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농산물 소포장화는 자두뿐만 아니라 참외와 복숭아 같은 다른 과일에도 보편화되고 있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대구시가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달성공원과 두류공원 등 8곳에 구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보내 매일 4,500병의 병입수돗물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봉사단도 홀로 사는 노인이나 노인 복지시설을 찾아 건강도 살피고 환경 정화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가 정부의 절전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 도시철도 운행 간격을 현행 7분에서 8분으로 1분 늘려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운행 간격을 늘려 운행할 계획인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행 간격이 지금처럼 5분으로 유지됩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국가전력수급 비상대책에 따라 낮 시간대에 도시철도 운행 간격을 1분 늘리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현대백화점 외벽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대구시 중구 현대백화점 5층 외벽에서 불이 나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15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연기가 건물 안으로 유입돼 쇼핑을 하고 있던 손님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백화점 5층 경관 조명 부근에서 불이 처음 났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장을 앞세운 SK케미컬의 대규모 투자로 안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유행병 창궐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는 물론 세계 백신 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케미칼이 첨단 설비를 포함해 2천억을 투입한 안동 백신 공장은 올 하반기부터 생산 라인을 시험 가동합니다. 1년간의 시험 생산을 거쳐 식약청 허가를 받은 뒤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1억 4천만 도주의 계절 독감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합니다. 유정란이 필요 없는 세포 배양 방식은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갑작스런 인플루엔자가 유행해도 긴급 생산이 가능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3개월 이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동 공장은 특히 차세대 백신 개발에 필요한 파일럿 시설도 확보해 세계적인 백신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백신 공장에 이어서 제2바이오 공장 건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가 백신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반드시 성사시키고 또 이 바이오 산업 단지를 우리 백신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3천억 규모의 바이오 산업 투자가 진행됨으로써 안동은 백신을 앞세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도청과 맞물려서 교통 또 그런 투자의 편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그런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고용도 많이 확대가 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백신 수출이 시작되고 동시에 바이오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안동은 백신 주권 확보는 물론 세계 백신 시장을 선도하는 바이오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 총체적인 부정과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며 직원 채용을 원천 무효화하고 관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년 실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상실감과 불신감이 크다며 감독기관에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더 많은 기관이 얽혀있는 구조적 비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뇌졸중 및 치매 환자 재활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대구보건대 작업치료과 김영근 교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재활은 뇌를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재활 콘텐츠 10개와 실행 하드웨어 등으로 구성된 재활훈련 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컴퓨터에 나타나는 가상 형상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한 것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현실에서 다리를 움직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20개 콘텐츠를 이용해 재활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포항시에서 태어나는 아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포항시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어제 인구의 날을 맞아 대통령 기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출산 육아용품 지원센터입니다. 보행기와 육아교재 등 170여 정이 갖춰져 1000여 명의 젊은 부모들이 무료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자 올 들어 추가로 4곳을 개설했습니다.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육아 달인을 뽑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육아 상식 문제를 풀고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섬세함과 유연성도 겨룹니다. 앞으로는 이제 애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미혼 남녀 맺어주기 행사에는 지금까지 1,200여 명이 참가해 120쌍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포항시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년 전 4천 명을 겨우 넘겼던 한 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인구에서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출산율도 꾸준히 증가해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이에 힘입어 7년 전 50만 7천여 명이던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해 52만 3천여 명으로 1만 5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만 주는 데서 탈피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식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각 기업체에서 CEO들이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포항 운하거리에 젊은 남녀 출산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올여름 평균 4, 5일간의 여름휴가를 실시하고 휴가비는 45만 원가량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이 지역의 50인 이상 기업 7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 휴가 일수는 4, 5일간이 쉰 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흘이 13곳, 또 연차를 휴가로 대신하는 경우가 8곳 등이었습니다. 휴가비는 45만 원 이상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40만 원 이하가 9곳, 30만 원 이하 11곳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와 글로벌 굿프렌즈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첫 사업으로는 주한미군과 가족,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5달 동안 운영합니다. 또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대구시립예술단이 미군 부대를 찾아 문화 공연도 열 예정입니다. 최근 장마와 폭염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 쉽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클릭스포츠에서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구기 종목 스쿼시를 소개합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강렬한 파열음과 호쾌한 스윙, 코트의 여러 면을 활용하며 펼쳐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까지 스쿼시에 빠져들면 그 매력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스쿼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은 스쿼시장에 와보면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좋은 경기인데 각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그 속에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파열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또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세부적인 규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여타의 네트 종목과 비슷한 스쿼시. 익숙하면서 간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되게 좋아라 하고 많이 했었는데 스쿼시에 대한 매력이라 그러면 배드민턴이나 뭐 테니스 같은 운동도 있지만 스쿼시는 짧고 빠르고 그 두 가지 종목을 병행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9월로 다가오는 IOC 총회를 앞두고 올림픽 정식 종목 후보로까지 선정되며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쿼시 대회를 열어주고 있고 저희 동호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스쿼시 열기와 수준은 전국적인 수준. 지난달 펼쳐진 전국대회에서도 지역의 계명대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대구에서 이렇게 열리는 대회에서 저희 고향 지역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되어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가 벌써 11회를 하고 있거든요. 1회 때부터 점점 더 참가하는 선수도 많고 관중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지능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보면은 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펼치는 종목 스쿼시의 매력. 전국의 동호인들과 대학부 선수들이 펼친 치열했던 승부는 오는 일요일 대구 MBC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장관 총장 포럼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인도와 아프리카 대학 총장들이 오늘 경북대를 방문해 학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도와 케냐, 잠비아와 콩고, 탄자니아 등 5개 나라의 12개 대학 총장들은 경북대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과 IT 분야 인재 양성 과정을 소개받고 경북대와 교육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안전체험 시설이 없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어린이회관 광장과 꾀꼬리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교육시설을 갖춘 버스를 활용해 사례별 사고 예방법과 교통안전수칙, 지진 대피 방법 등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줍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뮤지컬도 마련해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전거 바르게 타기 체험 등을 하도록 한 뒤 자전거 안전 인증증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구미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한 고등학교 특성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당초 올 하반기부터 2억 5천만 원을 들여 구미 지역 상위 10% 고교생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채용해 논술과 수학, 영어 등 맞춤형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일부 학교도 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간 차별이 있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우량 기업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인력 채용에 나섭니다. 지역의 중견기업과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대구시 지정 스타기업 등 19개 업체는 오늘 오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 학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리크루트 투어 1차 행사를 갖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지역 기업들은 연봉과 근무 여건 등을 소개하고 채용 상담을 해주면서 입사 지원서도 받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에는 나흘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북부 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지만 남부 지방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태양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 35도, 영천도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4도, 김천도 34도로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27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경포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해운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해수욕장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네, 내일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다소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